사실 부산 가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들, 비명계 인사들 줄줄이 만났고, 근데 만난 이후에 논란의 그 한마디, 그러니까 본인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걸 두고 당시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일이다라고 했죠. 비명계가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일단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표결을 했는데 가결되겠다. 와.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참 그런데 저 이재명 대표는 참 고약하고 참 새빨간 거짓말을 저렇게 얼굴색 안 변하고 저렇게 쉽게 하는 걸 보면 믿을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양심의 가책도 없었으니까 매우 위험한 인물이다. 공당의 그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말아달라고 호소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거야말로 진짜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이건 최진봉 교수께도 질문을 드려야 될 게, 저 매불쇼 같은 자리에 계셨었잖아요. 네, 같은 자리에.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물론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니니까 최진봉 교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을 때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다. 이재명 대표 캐릭터상 분명히 본인이 마이너스가 될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생각하는데, 굳이 이 와중에 비명계 인사들 줄줄이 다 만나서 통화 배치는 이 와중에 이 말을 한 의도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의도라기보다는 그날의 이제 그 진행자의 진행 방식을 보면 아마 전부를 보신 분은 이해를 하실 텐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이제 낙마하고 그때부터 시간 스케줄대로 계속 물어왔어요. 중요한 사건의 변곡점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뭘 이렇게 종이를 준비한 건 아니고 본인이 그냥 진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는 이걸 작심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준비하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면 작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을 있는 것들을 얘기하다 보니 이제 있는 얘기를 얘기했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김종수 앵커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거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이긴 했었어요. 박지원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면 그냥 숨기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있는 사실을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려는 심정이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도해서 어떤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때는 왜냐하면 가결이 될 것도 또는 부결이 될지 두 가지 사안들을 다 놓고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를 다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뭐 일부러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에서 공격적인 어떤 입장을 내려고 했던 것은 제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현장에서. 그리고 현장에서는 질문자가 계속 그 무대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마 이제 의도한 것보다는 그냥 뭐 평상시처럼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비명계에서 쭉 얘기하는 건, 물론 뭐 장경태 의원도 이재명 대표 편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있고, 스스로 만든 국는탑이 무너졌다 고민정, 표리부동한 이중성 사과하라 김두관, 이런 얘기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전혜 변호사님,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선뜻 이 감정선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분명히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체포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없어져야 된다고 이미 과거에 얘기를 했다가 단식투쟁 이후에 체포동의안 부결을 요청한다고 했어요. 내부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오늘 거 봐라, 일부 세력과 검찰이 짜고 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끌어안기를 하면서 갑작스럽게 매불쇼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거는 3월 26일에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런 이야기를 굳이 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난 체포동의안 가결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 이재명을 흔들려는 세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3월 26일에 만약에 벌금형 그 100만 원 이상으로서 선고가 난다면 그때 또 비명계가 그 이재명 대표
대표에 대해 흔드는 것이 다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체포동의안 가결 때 어땠습니까? 수박 색출한다라고 하면서 익명투표했었는데 그때 민주당 의원들 가결표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의원들에 대해서 명단이 돌았었잖아요. 예. 그런 형태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이번에 26일 날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이 나와도 그때 흔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오히려 저격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도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고 있는데 해당 발언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검찰과 민주당 인사들이 짜고 한 짓이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진짜 벌써부터 계엄령 하시네요. 뭐 색출하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저런 분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중한 시점에서 이끌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위험한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그분이 정말 위험한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벌써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계엄도 하고 대통령실 이전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메시지는 간명하네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계엄 중이다. 장 변호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1등 주자 때리는 게 본인의 대선 가도의 하나의 전략으로 이제 새기는 건 알겠는데 별로 유효하지 않아 보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종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할 것이다. 이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거의 내피셜에 가까운 그냥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인은요, 특히나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선 본인의 정치적인 언어로 대안을 내고 정책을 내야 되는데 1등 주자 때리기만에 갇혀있는 한동훈 대표의 확장성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결국은 이게 앞으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정책적으로 무슨 뭐 엔비디아든 뭐 중도보수든 뭔가 치고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던졌다고 긍정적 평가를 한다면 근데 저 부분은 플러스가 될 부분이 있는지 전 그게 일단 궁금하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죠. 권력은 모질게 써야 된다. 자, 정치 보복은 뒤에서 조용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본심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결국 이날 발언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일부 세력이 검찰과 결탁했다는 거, 암거래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본인이 지난 총선 때 7명의 공천을 본인이 이걸 지금 이 공천 탈락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됐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7명은 그렇게 본인이 직접 찍었다는 이야기. 예. 나머지는 뭐 시스템에 됐고 그 이야기는 결국 본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고 개입했다는 이야기는 보복 공천을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아마 파문이 클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 댓글을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게요. 포천을 쑥대밭으로 만든 저 오폭사고입니다. 단순 회유였는지 곽종군 전 사령관 압박을 주는 협박이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고요. 세컨폰 통화 내역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여도나 세컨폰 논란이네요. 끝까지 참 뻔뻔하다. 진짜 사과한 것 같다. 선관위 지칭하신 것 같습니다. 소나기만 피할 수 없다. 더 큰 태풍이란 민심이 분노한다. 선관위 얘기하셨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이게 마지막이군요.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